안녕하세요. 현지 유학생과 직장인이 전해주는 팟캐스트 독일에서 일어나는 Wake Up in Germany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생활 3년차 회사원 쿄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생활 8년차 대학생 융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래처 회사분을 한 분 모셔왔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한국 외국어 대학교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한국 회사에 첫 취업을 한 다음에 그 회사에서 3년을 일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경력직으로 좀 더 규모가 있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직하시고 난 후에 그 일하게 된 회사랑 저희 회사랑 거래처 관계거든요. 협력사예요. 맞아요. 그래서 같이 일하다 보니까 너무 정도 많이 들고 너무 이직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제가 팟캐스트에 제발 출연해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익명으로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익명으로 제니어스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독일 생활 4년차가 된 직장인 제니어스입니다. 제니어스님 팟캐스트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긴장됩니다.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제니어스님 이직 성공하시고 수습기간도 이제 끝나셨잖아요. 그리고 적응도 다 하셔서 정말 아직 적응 중이에요. 아직 저는 네. ING입니다. 얼마나 되셨죠? 지금 회사 들어오신 지? 저는 1월 달부터 다녔으니까 지금 네. 한 10개월 다 되고 있어요. 9개월 지나고 이제 10개월 차? 그래서 아직 네. 저는 항상 회사 갈 때 아직도 항상 긴장되고 어떡해요. 그래도 마이 수습기간 6개월 잘 그쵸. 견디셔가지고 그거는 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직이 진짜 어렵고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독일에 있는 한국 기업들은 아무래도 정말 많이 한정돼 있고 또 맞아요. 그들끼리 다 알아요. 맞아요. 그리고 서로 잘 알고 있고 그런데다가 직무도 사실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서 특히 저희 함부르크 같은 경우는 맞아요. 정말 같은 분야밖에 없잖아요. 네, 함부르크에서 일한다 하면은 무슨 맞아요. 분야인지 서로 이제 다 알죠. 맞아요. 그래서 한 다리 건너면 진짜 다 네. 함부르크에 있는 한인 거의 다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니어스님은 비공개로 익명으로 남는 걸로.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해외 취업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막상 취업을 했는데 직무 적성이 전혀 안 맞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정말 뭐 회사가 악덕 기업이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일을 너무 못해서 잘리면 어떡하나? 이건 저도 진짜 이번 회사에서 잘릴까봐 진짜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한국 기업이라도 외국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걸 적응하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잘리면 어떡하나. 저도 진짜 수습기간 그 6개월 넘어갈 때까지 약간 진짜 정말 긴장 상태였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고민으로는 이건 김칫국이지만 이 회사에서 한번 일 시작했다가 평생 여기서 일을 해야 되면 어떡하나.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좋긴 한데 그럼 내가 업무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제니어스님은 처음 취업 준비 시작했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독일어를 전공해가지고 독일어를 계속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제가 독일어 통역사, 번역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오, 네. 독일어 통번역 대학원을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되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그걸 거의 고시 생활처럼 2년을 준비했었거든요. 정말요? 근데 네.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통번역 대학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시생활 같은 준비 기간을 2년이나.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TMI지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돼가지고 어쨌든 인생의 큰 실패를 맛보고 어떡해,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도 어쨌든 취업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한국 회사에서도 몇 번 이력서를 써보고 네.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졸업 막 학기? 이때쯤에는 보통 취업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취업 준비 뭐 토익이나 이런 스펙 같은 게 별로 갖춰진 게 없었고 저는 아, 2년 네. 동안 그 대학원 네. 준비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취업 이력서를 넣어봤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준비는 아니었어요. 아, 네. 그래서 독일어는 계속 사용하고 싶고 네. 그래서 한번 독일 회사에도 이력서를 한번 넣었는데 한국에 있는 독일 회사요? 독일에 있는 한국 회사에 이력서를 아, 네. 넣었어요. 한국에 있는 그냥 일반 기업에도 이력서는 넣긴 했지만 네. 별로 제 자신이 갖춰지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고 네. 그냥 독일에 있는 한국 기업에 지원을 했는데 바로 된 거예요. 바로 네.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돼가지고 네. 전 사실 독일에 떠날 준비가 별로 안 되어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냥 네. 저는 그 2년간의 고시 생활 같은 게 끝나고 네. 마음이 아직 치료되지 않은 상태인데 바로 독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독일어는 전공하긴 했지만 얼떨결에 좀 독일에 오게 된 네.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독일어는 사실 할 줄 아는 상태긴 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취업했을 때쯤 독일어 실력은 어느 정도셨어요? 근데 저는 대학교 다닐 때는 사실 독일어를 별로 열심히 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 2년 동안 대학원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진짜 독일어만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네. 그때 아마 제 생각으로는 한 체아인스 C1 정도까지 그때 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무리 그 정도가 됐다고 해도 네. 그 독일인들이랑 이렇게 말했었던 경험은 굉장히 네. 적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독일어는 취업하고 나서 더 늘었던 것 같고 제 생각에 읽고 쓰는 능력 정도는 한 체아인스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 제니어스님도 그러니까 정말 흘러 오셨군요. 저는 근데 독일에 정말 오기 싫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거의 근데 무슨 선택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 심정으로 네. 진짜 가는 마지막 날까지도 너무 싫었었어요. 네. 약간 저도 그런 거였거든요. 저도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저도 막 학기에 취업 준비 전혀 안 하고 플로리스트 하겠다고 막 오. 뛰쳐나가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막 하다가 막 영어 점수도 하나도 없지. 여기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건 어때요? 그 정도로 잘하지 않아요. 그 정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그래서 진짜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서류도 안 붙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독일에 지원하게 돼서 저도 독일까지 오게 된 경우였어요. 잘 된 것 같아요, 너무. 아, 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지금도 한국에 있었으면은 지금도 면접 보러 다니지 않았을까. 그 코로나 시국에 다들 더 네. 지금은 취업하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이 코로나 없을 때도 하더라고요. 취업하기 힘들었는데. 그러게요. 그래도 그나마 독일은 독일어만 잘하면은. 그쵸. 근데 독일어를 잘한다의 기준은 그래도 영어를 잘한다의 기준보다는 좀 낮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막 문턱이 엄청 높진 아.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여기서 근데 보통 독일어를 못해도 취업하시는 분들 꽤 있지 않을까 되게 싶어요. 많아요. 의외로 그쵸. 많아요. 그냥 영어로 저희 분야에서 그냥 영어로 해도 되니까. 그니까요. 독일어 안 쓰고. 네. 그래서 사실 동문과 전공했다거나 아니면 독일어 한 B1스베츠바이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우대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정도만 가지고 그냥 독일에 오셔도 네. 자신감? 약간 이런 것만 있으면 자신감. 맞아요, 괜찮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쵸. 네. 아무튼 그래서 저 처음 왔을 때 저도 되게 고민이었던 게 저는 그래도 회사 딱 들어왔는데 동료들도 다 너무 잘해주고 회사가 나름 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래 일하면서 경험 쌓으면 좋겠다 생각은 했었는데 근데 만약에 정말 회사가 정말 힘들었다거나 그러면은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그러면 여기서 당장 할 일도 없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외국인으로서 외국인 노동자로서 여기서 이직은 할 수 있는 건가 되게 약간 의문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직하신 걸 보고 되게 뭔가 희망이 보였어요. 제가 약간 꼰대 첫 회사는 다 힘든 것 같아요. 첫 네. 회사는 네. 다 힘들지 않을까요? 첫 사회생활은 힘들다. 맞아. 지금은 약간 그래도 네. 4년 차가 돼서 좀 단련이 되어서 네. 그냥 스트레스 받아도 그냥 또 넘어갈 일인 걸 아니까 다니는 거지만 네. 처음에는 저도 힘들었고 뭔가 네. 모든 사람이 다 처음에는 힘들지 않았을까.
꼰대 약간. 아니요. 정말 동의해요. 왜냐면 일 배우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맞아요. 독일인 사수가 일을 가르쳐줬는데 무슨 단어인지 몰라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한국어로. 맞아요. 한국어로 봤는데도 무슨 단어인지. 그러니까 저 한국 단어를 무슨 뜻인지 몰라서 한국어 풀이를 또 찾아봤어야 했어요. 전 진짜 전화 받을 때 처음에 되게 힘들었었어요. 맞아요. 긴장 엄청 되고 맞아요, 전화 받기 맞아요. 싫고 전화 안 왔으면 좋겠고. 맞아요. 근데 전화 때문에 또 독일어가 많이 늘은 것 같기도 해요. 그건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제니어스님 이직은 어떻게 하나요? 이직이요. 제가 원했던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 첫 회사에 입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처음 다녔던 회사가 그리고 막 큰 대기업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항상 욕심이 있었어요. 한국에 만약에 네.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중소기업이나 작은 소기업에 다녔는데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이력서에 뭐라고 이름을 적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거의 입사 초반부터 있었어서 네. 약간 욕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항상 다른 데 이직한 다음에 한국에 들어가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네. 근데 항상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네. 회사가 나의 뭐 평생 직장이 아니고 네. 나는 더 큰 회사로 이직해야지 이런 마... 마음이 있었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력서 쓰고 지원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 하시면서 계속 찾아보고 지원하고 하신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입사 뭐 1년 미만까지는 지원해 본 적은 없었는데 네. 한 1년 6개월 정도 이후에 한두 번씩 뭐 정말 마음에 드는 공고나 기회가 있었을 네. 때 지원은 해본 것 같아요. 지원은 그래서 이직을 하려는 시도는 계속 했었다고 해야 되나? 네.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2년 차는 넘어야지 그래도 다른 데 이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3년 차. 맞아요. 저도 근데 3년 만으로 다니고 이직했거든요. 네. 근데 2, 3년은 지나야지 그래도 시장에서 조금 나를 쉽게 데려갈 수 있는 약간 그런 그래도 조금 자격이라고 약간 경력을 쳐주는? 그쵸. 왜냐면 경력을 쳐주면 맞아요. 분야마다 다르지만 우리 분야는 보통 아웃스빌 맞아요. 등을 한 다음에 정직원이 되는 맞아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 아웃스빌 등이 빨라야 3년 맞아요. 하고 반? 그러니까 그 정도가 지나야 우리가 약간 다른 회사에서 정말 풀타임 정식 직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약간 그런 약간 맞아요. 암묵적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1년 미만이면은 뭐 또 사람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네. 그래도 1년 이상이 지나야 경력직이라고 그나마 네. 시장에서 조금 알아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 1년 지났을 때 생각하면 1년 때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 사실 지금도 몰라요. 지금 너무 저도 지금도 어려워요.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이 분야는 들어가도 끝이 없고 그리고 회사들이 되게 많이 협력사들끼리 엄청 엮여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거기 돌아가면서 하루씩 막 직업 교육 받아보지 않는 이상은 진짜 저 지금도 몰라요. 저도 몰라서 맨날 제니어스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제대로 못 알려드리잖아요. 제가 아는 만큼만 알려드리는. 그래서 도움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항상 이 협력사 측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라고. 그렇죠. 네. 제니어스님 그러면은 면접 공고는 링크드인에서 찾아보신 거예요? 그 한국 회사들은 보통 다들 아시겠지만 베를린 리포트라고 맞아요. 거기에 공고가 근데 되게 자주?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서 그런지 최근에는 공고가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정기적으로 베를린 리포트를 봤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회사들의 지원도 해봤고 그리고 아니면 저희가 또 같은 분야에 일하는 친구들이 좀 있잖아요. 함부르크에 살다 보면.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러니까 입소문으로 네. 지원을 해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회사는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였어가지고 네. 그런 뭐 베를린 리포트나 이런 데 공고가 안 올라오는 회사예요. 여기는 원래 안 올려요? 여기는 안 올려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이 회사 말고 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말고 같은 분야에 또 이 분야들 이 분야의 그 회사 이 분야를 모르시는 급의 회사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서 구글에 네. 보통 HR 회사 이름 하면은 네. 구글에 회사 그 HR
주소가 나와요. 보통 대부분 나와요. 네네네. 그럼 채용 공고 올라오는 사이트. 아니요. 채용 공고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HR 네. 뭐 삼성이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네네. 그러면 그런 공고는 안 나오지만 이메일 주소는 찾을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가고 싶었던 분야의 회사 한 5개, 6개 정도의 분야를 이렇게 구글링을 하니까 이메일 주소는 다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회사들이 공고는 없더라도 제가 그냥 이니티아티브 베베어붕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네. 공고는 없지만 지원하는 걸 한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발적 지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찔러보기? 찔러보기? 그렇게 해서 저는 그 HR at 뭐 예를 들어서 삼성 아니면 HR LG 이렇게 해서 네. 이메일 주소를 찾았어요. 공고는 하나도 못 찾았는데 아. 이메일 주소를 찾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 이력서를 넣었죠. 근데 제가 이거를 또 구글링을 해본 게 독일에는 이니티아티브 베베어붕이라고 치면은 네. 이렇게 공고는 없지만 자기 이력서를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제목에 이니티아티브 베베어붕 제니어스 해가지고 네. 저의 이력서를 한 5-6군 정도에 뿌렸죠. 그래서 오. 근데 반은 답장이 안 왔었고 반은 다 떨어졌었어요. 처음에는. 아, 그러니까 다 떨어지셨군요. 그쵸. 처음에는 다 떨어졌었고 뭐 한 군데에서는 너의 서류를 검토하고 있으니 연락 주겠다 와, 네. 하고서 되나봐. 나 되나봐. 네. 하고 면접! 근데 안 됐었죠. 아, 그렇구나. 거기도 결국에는 미안한데 자리가 없어 이렇게 해서 아, 네. 그래서 거절을 당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회사는 어떻게? 지금 회사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그 자발적 이력서 제출? 이렇게 말해야 되나? 그냥 영어로 말하셔도 돼요. 아니 독일어예요. 저 그 단어 사실 뭔지 몰라서. 그래서 그 처음에는 지금 다니고 있었던 회사도 네. 처음에는 답장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보냈던 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 지금 회사도 10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력서를 냈다면 네. 10월 말경쯤에 네. 또 벨린 리포트는 아니지만 알바를 뽑는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알바 뽑는 데다가 그냥 또 제 이력서를 또 넣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저도 몰랐는데 그게 벌써 네. 한 달에 이력서를 2번을 넣은 거예요, 제가. 네, 같은 회사에. 그니까요. 근데 저도 그게 한 달밖에 안 됐다는 거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한 달밖에 안 됐더라고요. 한 달밖에 안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바를 뽑는 이력서에 연락을 넣으니까 두 번째 넣은 거죠. 두 번째 넣으니까 바로 연락이 와가지고 면접을 보기로 해서 면접을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너 얼마 전에 네. 이니티아티브 베베붕 너 이력서 넣은 사람 아니냐 해가지고 맞다 해가지고 저를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역시 그래서 도전하는 사람한테 길이 열리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고 그때 생각했던 거죠. 정말 기회 잡는 건 특히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쵸. 네. 그 속담을 뭐라고 하죠? 제가 이걸 계속 생각했었는데 그 약간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안, 약간 제가 제 입으로 약간 가만히 있는 게 뒤처지는 거다 뭐 이런. 뭔가 해야지 일어나는 거잖아요. 약간 네, 맞아요. 그런 속담이 있었나요? 이거는 생각이 안 나서 패스하도록 생각이 안 나서. 네. 자막이 혹시 있다면 자막으로. 자막이 없겠지만. 자막 없어요. 그러면 그럼 그래서 연락을 받으시고 면접은 어떤 식으로 진행된 거예요? 근데 제가 두 번째 이력서 넣은 거는 네. 알바라고 구체적으로 안 써 있었는데 네. 그 알바 공고가 알바인데 뭐 얼마 지나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써 있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애매모호하게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알바인데 네. 딱 이력서를 보고 알바가 아닌 약간 그런 애매모호하게 알바이지만 뭐 정규직 전환이 된다? 아니면 뭐 풀타임 전환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럼 그냥 그래서... 일단은 시간제로 뽑아서 너 하는 거 봐가지고 우리가 전환시켜주겠다. 맞아요. 그래서 면접 봤을 때도 네.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면접장에서는 괜찮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약간 큰 결심이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전환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압박감. 그쵸. 근데 이 분야는 네. 제가 꼭 가고 싶었던 회사였기 때문에 네. 여기를 놓치면 나는 앞으로도 기회가 없을 것이다 라고 조금 생각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도전했습니다. 근데 면접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너가 네. 정규직이 안 되면 네.
이게 모가 될 수도 있고 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자리에서는 네. 고민은 되겠지만 괜찮을 것 같다. 약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역시 간절함과 도전하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근데 회사는 다 똑같아요. 그건 그래요. 회사는 그건 그래요. 똑같아요. 회사 일하기 싫은 건 다 똑같고 맞아요. 애사심 하루 면접 합격했을 때 하루 생겼다가 맞아요. 출근하러 하고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개미들은 다 똑같아요. 그런 거지 뭐. 우리는 그냥 월급 노동자. 그러면 면접은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저는 근데 사실 이 회사 말고도 이전에 몇 번 면접을 봤었던 회사도 있었거든요. 독일에서요? 그 베를린 리포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거기서 거기 통해서도 있었고 아니면은 지인들 통해서 면접 한번 볼래? 이렇게 해서 면접은 몇 번 봤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독일어로 면접은 본 적은 있었어요. 아, 네. 다른 회사들을. 네. 그래서 이 회사도 당연히 독일어로 볼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알바인데 내가 굳이 독일어까지 준비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회사에 정말 가고 싶지만 막상 또 사람이 약간 이런 조건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전에 독일어로 면접은 봤던 그리고 저희 분야가 다 비슷한 분야여서 제가 맞아요. 한 2번 해보니까 그냥 이미 완전 경험이 쌓이신. 100%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냥 내뱉을 말은 약간 네.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준비하다가 아니 독일어 안 물어볼 것 같은데 그냥 나 하지 말까 봐 해가지고 네. 준비를 100% 다 했던 건 아니었어요. 네. 근데 가자마자 독일어를 시키시더라고요. 가자마자 구텐 모겐 막 이러면서 한국분이요? 교포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는 독일어를 막 말을 시키길래 당황했지만 그냥 저도 그냥 술술 약간 그냥 네. 준비는 안 되어 있어가지고 머리를 안 거치고 그냥 입으로 이렇게 그냥 머리 안 거치고 아무 말이나 그냥 입으로 이렇게 내뱉는 이렇게 해서 면접을 봤었어요. 그래도 정말 중요한 거는 아무 말이라도 내뱉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되게 당황? 나 준비 안 했는데 어떡하지? 진짜로 독일어 물어볼 줄은 몰랐네. 동공은 지진하고 입은 일단 내뱉어야 되고. 독일어로 물어볼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해서 면접을 봤었습니다. 와, 그러고 그럼 합격 발표는 언제 받으신 거예요? 합격 발표는 근데 아마 하루 이틀 뒤에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금방 나름 일주일 금방. 이내로 왔었던 것 같아요. 대단해요. 아니에요. 대단해요, 아니 진짜. 아직 한낱 개미이기 때문에 네. 아직 쭈구리 개미였기 때문에 그냥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네. 말씀드린. 그러면 이직 후에 적응한 게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야 자체는 직무는 어느 정도 겹치는 그쵸. 부분이 있어도 아무래도 완전 새로운 회사고 맞아요. 환경도 너무 달라지고 맞아요. 분위기도 달라지고 그냥 동료들 하나하나 익히는 데만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저희가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제가 직원들을 100% 다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마 반 이상? 아마 네. 80%는 제가 직원들을 다 몰라요. 그러면은 제니어스님은 그러니까 신입이라기보다는 경력직이지만 새로 입사를 한 거니까 그러면은 홈오피스를 따로 안 하고 매일 출근을 하신 거예요? 네, 저는 홈오피스는 안 했었어요. 하려면 하실 수 있는 거였나요? 근데 저희 상사분들도 그냥 네. 제가 두 번째 직장에서 느낀 게 무조건 이제 싸바싸바 잘해야 한다. 무조건 불평을 하면 안 된다. 무조건 약간 무조건 좋은 쪽으로 해야 된다. 네. 해가지고 저는 그냥 굳이 한국인들은 또 홈오피스 약간 그 위에 계신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그냥 전 네. 자발적으로 제가 나왔습니다. 사회생활도 그렇고 저도 사회생활. 그리고 저도 회사에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굳이 네. 저는 그냥 저도 먼저 요청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저도 회사에 있는 게 또 효율적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홈오피스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회사 규모가 엄청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독일 동료들도 엄청 많이 생겼고. 그래서 독일어가 항상 네. 문제였어요. 그래서 진짜 잘릴까봐 네. 한 3개월 정도까지는 되게 막 집에 가서도 독일어 공부하고 다음날 그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늘지 않았지만 늘었을 거예요. 안 늘었어요. 아니 근데 집 가서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특히 새로운 회사 딱 갔는데 하루 8시간 거기서 일하는 걸로 기진맥진해서 집 오면 막 맞아요. 숨겨줘야 되는데. 지금도 근데 독일어의 중요성은 엄청 느껴가지고 네. 항상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죠. 정말 독일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영어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아, 영어도 또 중요하죠. 여기가 오니까 영어 미팅도 많더라고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또 진짜. 한국 회사다 보니까 독일 맞아요. 동료가 있고 한국에서 오신 주지원 분들이 맞아, 계시면 맞아. 이렇게 다 같이 의사소통을 해야 할 때 영어로 해야 무조건 돼. 영어예요. 영어도 해야 되고 독일어도 해야 돼. 아, 그러니까 미쳐버리겠어. 저는 그게 두 개가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저도. 사실 다 같이 막 뭐 밥을 먹거나 저희는 회의를 다행히 안 해요. 근데 뭐 밥을 먹거나 그러면 좀 그냥 영어 듣고 가만히 그냥 하하하 이러고만 있어요. 그래서 그 또 줌 미팅 이런 게 또 긴장되잖아요.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얼굴도 모르는데. 맞아. 그래서 영어랑 독일어가 아직도 근데 네. 항상 숙제라고 생각해서 항상 마음의 짐? 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잘해야 됩니다. 네. 오래 버티고 살아남으려면 맞아요. 시작은 그냥 한국 회사 취업하려면 그냥 사실 한국인인 게 스펙이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독일어 어느 정도 하면은 발전 가능성을 보고 취업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면 막 항의 전화가 막 영어로 막 빗발치거나 맞아.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면 저 정말 아직도 피하고 싶어요. 저도요. 아직도 하고 싶지 않아. 난 한국어만 쓰고 싶어. 저도요. 외국인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외국에서 어떻게 어쩔 수 살아요? 없죠 뭐. 어쩔 수 없어. 그냥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죠. 아.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회사 만족하시나요? 네. 뭐. 지금 한 2초 망설이신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회사. 개미는 다 똑같아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직한 거는 후회 안 하고 네.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 이 인생에서 그냥 그래도 잘했던 일 중 하나? 네. 제니어스님, 그러면 함부르크에 이제 4년째 살고 계시잖아요. 그쵸. 네. 벌써 4년이나. 세월이. 그니까요. 어떻게 버티셨어요? 이게 막 한국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하셨던 적 있나요? 저는 근데 또 네. 독일에 평생 살 마음으로 왔던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전 직장 다닐 때는 다음 한 번 이직했다. 제가 아까 큰 회사 가고 싶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 큰 회사 갔다가 나는 무조건 5년 안에 한국으로 가야지 이런 네. 생각으로 계속 있었어요. 지금 회사에 이직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지금 회사에 이직해 보니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아까 뭐 잠깐 머뭇했지만 네.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네, 맞아요. 뭔가 장점이 훨씬 많은 것 같아서 네. 지금은 그래서 계속 독일에 머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 뜻대로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직을 하고 나니까 근무 환경이 훨씬 좋아져서 네. 아마 지금 상태로면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독일에 네. 계속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와. 한국에 가고 싶었던 적은 사실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버티셨어요? 근데 뭐 잠깐 그 전 직장 다닐 때는 네. 뭐 독일에 온 지 6개월? 뭐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 상태로 한국에 돌아가다가는 진짜 이도 저도 안 맞아요, 되는 맞아요. 진짜 나 한국 가서 뭐 하고 살아. 그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차마 돌아갈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 가면 뭐 해? 약간 저도 그 생각해요. 정말 제가 이제 독일 단어를 알지 이 맞아. 분야 한국 단어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한국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저는 한국도 그래도 힘들잖아요. 휴가도 없고. 그래서 이런 장점들 생각해보면 네. 한국에 섣불리 아무리 힘든 일이 있었을지언정 뭔가 그만큼 한국에 가고 싶었던 만큼 힘든 네. 일은 아직 없었나 봐요. 여기 다 버리고 갈 만큼 아니죠. 우리 이제 너무 취업 난을 아, 겪어봤으니까 돌아가도 맞아. 나은 게 없다는 걸 아니까. 지금은 그리고 더 특히 안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은 함부르크 회사랑 별개로 함부르크 생활은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날씨 빼고 다 좋아요. 날씨 때문에도 진짜. 아, 근데 날씨 네. 때문에도 저도 한 2년 차 정도까지는 네. 겨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둡고 비 오고 흐리고 진짜 맞아요. 맑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겨울에는. 어둡고 비 올 때 출근해서 어둡고 비 올 때 퇴근하는.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나는 진짜 내년 겨울에 난 무조건 내년 겨울이 오기 전까지 무조건 여길 떠난다. 아, 네. 그래서 저는 다른 지역으로도 갈까 싶었던 적도 있고 오, 네. 아예 다른 분야를 내가 시작해볼까라고 생각했던 적은 있었는데 근데 막상 딱 코로나가 터졌네요. 그래서 그래서 이도 저도 못하게 버텨야 한다. 날씨 빼고는 다 좋은 것 같아요. 날씨 아, 네. 빼고는 뭐 여기 되게 대도시니까 맞아요. 뭐 쇼핑을 뭐 많이 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루하지 않고 자연도 좋고 해서 자연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자연 좋아해요. 전 약간 자연 속에 파묻혀 사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함부르크 딱 그 자연과 도시의 반반을 누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조화롭게. 맞아요. 또 독일에 또 작은 도시 가면은 네. 또 도시적인 부분이 너무 없으니까 저는 그것도 좀 힘들더라고요. 맞아. 너무 시골. 그래서 저는 딱 이 반반 이런 느낌이 날씨 빼고 다 좋습니다. 그렇군요. 날씨는 솔직히 좀 극혐. 저도. 날씨 극혐. 저는 갑자기 비 오면 정말 너무 심란해가지고 한국에선 날씨 안 탔거든요. 맞아요. 저는 여기선 진짜 날씨 많이 타요. 다행히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오늘 그래서 좀 기분이 약간 좋은 상태예요. 저도요. 팟캐스트 하기 좋은 날. 맞아요. 그래서 막 맨날 우리 팟캐스트 언제 하지 이렇게 말만 몇 달째 하다가 오늘 번개로 맞아요. 오늘 갑자기 그럼 오늘 할까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혹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말 실수를 하더라도 양해를. 아니요. 너무 재밌어요. 아주 꿀 같은 정보, 이직 정보를 어디서 얻겠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진짜. 뭐 제가 감히 이런 말 드리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어요. 저는 경력자 선배님, 분야 선배님 말을 믿습니다. 아니에요. 믿습니다. 아무튼 저는 제니어스님 덕분에 이런 방법, 이런 길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자극이나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은 정말 회사가 뭐 미친 듯이 싫거나 엄청 큰 문제가 생겼지 않은 이상 그냥 그렇게 엄청 만족스럽지 않아도 그냥 그래 뭐 중간은 가지 이러면서 맞아. 그냥 항상 똑같이 있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이직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뭔가 저도 약간 분발하게 되고. 그게 근데 좋은 것 같아요. 네. 행운인 것 같아요. 약간 뭔가 그래도 만족하면서 뭐 엄청 나쁜 일이 있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그건 그래요. 나쁜 일 있으면 얼마나 나쁜 회사에 가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쵸. 아무튼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은 걸 제니어스님 덕에 배웠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아무튼 결론은 한국 회사에 취업한 후에도 이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당연하죠. 그건 정말 물론. 네. Of course. 그리고 끊임없이 회사를 찔러봐야 맞아요. 되고 그리고 뭐 채용 공고 안 나온다고 지원 안 할 게 아니라 맞아요. 다 돌리고 원하는 회사 있으면 맞아요. 무조건 넣어. 꼭 한국 회사 아니라도 저 일단 당연하죠. 경력이 생기니까 일단 일을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워홀 비자만 만약에 네. 있어도 그냥 맞아요. 와서 시작해도 조금 불안은 하겠지만 네.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이 너무 취업이 안 되면 맞아요. 독일에 근데 오고 싶으면 그냥 워홀 비자만으로 와도 네. 일단은 와 있으면 면접 보기가 쉬우니까 맞아요. 확실히 1차 서류 붙기는 맞아요. 훨씬 수월해지더라고요. 직장 구하기는 아마 크게 요즘 그리고 또 사람을 많이 뽑더라고요. 계속 뽑아요. 맞아요. 제가 그 전에 가고 싶었던 회사들도 네. 사실 저는 이직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사람을 많이 뽑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비자만 해결되시면 네.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이직과 독일 해외 취업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다음에 혹시 제니어스님 가능하시면 대학원 준비했던 얘기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실패 경험담이라서 실패 경험도 얼마나 갖져요. 그런가요? 네. 그래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제니어스님 다음에 또 출연하시는 걸로 좋아요. 약속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구독 한번 봐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웨이크업인 젊은이는 독일에 관심이 있는 한국 분들과 소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웨이크업인 젊은이는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오전 7시에 업로드됩니다. 융진과 쿄가의 생생한 독일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 테니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